그래도 좀 올라와서 대박이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숨통이 트여지고 있죠. 사실 차트는 아직까지도 의미가 없는 구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차트 이야기를 조금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차트 이야기를 좀 우선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CF100이라는 게 카본 프리예요. 카본 프리.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0으로 하는 에너지를 쓰자. 지금 대통령이 꽂혀 있는 거는 아리백이었잖아. 이게 리사이클링 100%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100%를 쓰자라고 중국과 유럽에서 막 외쳤었는데 사실 이번에 유럽이 졸라 더워버리니까 재생에너지로 안 된다는 걸 알아버린 거야. 실제로 거기에다가 지금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사이클링 에너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부터 지금 돌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은 카본 프리 100 해가지고 요거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를 이제 슬슬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슬 고집을 꺾어가는 단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메가 프로젝트 한다고 하면은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다 되겠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좀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목표가라든지 지금 이렇게 떨어진 우리들의 상황을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까지 조금 될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은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제 영상 봐주세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대급으로 기대를 많이 모았던 지점은요. 사실 작년 4월 달에 쫙 하면서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갔을 때요. 근데 이때 되게 고구마 맨키로 많이 막혔거든요. 실제로 막혔을 때 이때 지금 7만 원 구간이죠. 7만 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맞고 떨어졌어요. 지금의 저항선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버텼던 구간이 6만 원 단위였어요. 6만 원 단위. 그래가지고 6만 원과 7만 원 구간에서 어쨌든 이때 당시에 웨이브를 쳤는데 딱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또 실제로 보시면 떨어질 때 그래도 6만 원 밑으로는 안 빠져줬어요. 정말 고맙게도. 그러면서도 지금 좀 아쉽긴 하죠. 7만 원 부근 이 저항 구간에서 조금 바틀리는 거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물타기가 뭔가 찝찝하긴 하지. 왜냐하면은 어쨌든 박스권의 상단이에요. 상단. 뭐 항상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통계상에 계속해서 바틀렸던 부분이 여전히 바틀려 갔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이거를 좀 그거 하기가 무섭다는 거지.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잘만 이렇게 좀 잘 포장이 된다고 하면은 밟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뭐 13만 9천 1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난 이 상황에서 진짜 물 한 번만 잘 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섭기는 한 거지. 그래서 지금 물 한 번만 잘 타는 이 상황, 이 차트상의 이 타이밍과 더불어 가지고 결국은 정황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 정황적인 이러한 그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하면요. 뭐 다른 것들보다 그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황을 찾을 수 있는 그 부분은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그 먹힌다. 결국은 원전이잖아. 원전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해외 수주 이런 것들 짜릿하고 좋지. 근데 우리나라 원전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진짜 극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탈원전 하면서 고작 한 2년 사이에 기술력도 다 잡히고 인재들도 외국으로 많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SMR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 공표들 때문에 솔직히 유럽, 특히 선진국들 있잖아요. 프랑스라든지 뭐 이러한 완전 선진국의 대열에는 원전 수주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 때문에 좀 센 나라들. 그리고 그러면은 후진국으로 조금 팔아야 되는데 동남아나 이런 쪽에는요. 중국의 그 가격으로 밀어버리고 실제로 좀 얘네들이 중국한테
물 때문에 책 잡혀 있잖아. 그래가지고 중국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원전이 체코에 수주한 게 진짜 기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래서 원전 산업을 보려면은 국내 원전을 해야 되는 거야. 야, 근데 이거 국내 원전이 지금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뭐 호남에 반도체 할 때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공장을 하네 뭐네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유럽도 못한 거고요. 유럽도 못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친환경으로 뭔가 이게 팩토리를 굴린다는 게 사실은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예전까지 그래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둘이 선거 했을 때가 거의 한 4, 5년 전이잖아. 그래 그때는 아리백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어. 근데 진짜 이상기후 오고 그 다음에 진짜 유럽이 뒤지게 더우니까 지네들이 에어컨 안 틀어. 에어컨 틀어. 근데 에어컨을 왜 지금 많이 못 트는 줄 알아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데이터 센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말이 안 되고 탄소만 안 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카본 프리 100으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세계 추세에 아마 좀 같이 갈 거예요. 분명히 아리백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카본 프리가 맞다는 수용하는 입장으로 조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구간들을 보면요. 아마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기보다는 좀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카본 프리 10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호남 쪽에 보시면요. 뭐라고 해야 되냐? 원전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다가 지금 파주 쪽에 LG U 플러스 데이터 센터 세워지는데 여기에도 오히려 DMZ 밀고 이쪽에 대형 원자로는 안 그러면 SMR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덕 기장 쪽에 있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최소 원전이 확정된 거는 2개.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어깨 찌라시 도는 것들이 최소 4기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봐야 돼요. 바다 위에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은 찌라시인데 결국은 이게 오피셜화되고 엠바고화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딱 자리만 잘 잡으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잘 잡으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010-8380에 8354번으로 그냥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연락 주십시오. 두산에너빌리티라고. 그리고 댓글로 그냥 평단 정도만 조금 달아주세요. 평단 보면서 제가 형님들 그 영상을 평단에 맞춰가지고 조금 찍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평단 정도만 조금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우리 좀 한번 이겨내 나가봅시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반도체 아저씨 이런 것도 잘 안 틀리고요. 그런 형님들 있다. 야, 니네들 때문에 저 위에서 몰빵했다. 나 돈 없다. 물 탈 돈도 없다. 이런 형님들이 있으신데 그런 형님들이 더 많이 연락을 주십시오. 솔직히 그런 분들 찾아뵈가지고 소주도 한잔 하고 싶고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한데 저도 아가 셋이라 가지고 그게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뭐 좀 어쨌든 통화 드려가지고 연락 주시면 통화 드려가지고 뭐 이야기 저 이야기 뭐 볕들 구멍이라도 좀 보여주면은 솔직히 한 50% 빠졌으면 또 나쁘지 않거든요. 좀 잡혀볼만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그게 될 거니까요. 좀 멘탈 좀 잡아봅시다. 어쨌든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사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많이 빠진 건 아니죠. 다른 종목에 대비하면은. 그래가지고 쟤네들의 대가리가 달랑달랑이지만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좀 할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시고 돈도 없다는 형님들 일단은 연락 한번 주십시오.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010-8380-8354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은 좀 버티는 시장이야.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솔직히 물려있는 것과는 별개로 자꾸 뉴스든 어디에서든 한국 주식시장 죽었다. 뭐 한다. 그러면서 이제 끝났다. 뭐 개미들 돈 다 떨어졌다.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 그런데 말입니다, 형님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은 곡소리 날 때다. 곡소리 날 때 들어가기가 좋아요. 작년에 딱 그랬어요. 작년에도 작년 한 4월달, 5월달에 대통령 바뀌기 전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그때 뭐 한국 주식시장 망했다, 죽었다, 한국 경제 죽었다, 환율 1,400원 넘어가면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 엄청 많이 들렸단 말이야.
나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주식시장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첫 번째로는 일단 그거라고 봐요. 아직까지 대장의 모가지가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명맥상백하게 우리 시장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예요. 이 두 친구의 대가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죽었다 망해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단 말이야. 하이닉스 뭐 솔직히 180만 원 한 요 정도 선이면은 버틴 거예요. 이 정도면은 사실 뭐가지 떨어진 거 아니고, 삼성전자 아직도 25만 원 뭐 이 수준 유지한다.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야. 마치 옛날에 그 견훤과 왕건이 공산 전투에서 붙어가지고 신순겸 장군 죽고 뭐 주변 부하들 다 죽고 해도 왕건이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견훤을 이겼잖아. 무찔렀잖아. 딱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모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주식시장 올릴 거라는 느낌이 팍 들어. 이렇게 또다시 생각하는 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딱 작년에 이랬단 말이야. 작년 분위기랑 비슷해. 곡소리 날 때는요,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요. 이게 저는 타점을 잘 잡아드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어땠냐 하면요. 작년 4월 달이에요. 작년 4월 달에 그렇게 삼성전자 뭐 망했다 하는 삼성전자를 56,000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물도 한번 탔어요. 제 3점 평단이 55,300원인가 뭐 그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이거 잡아드렸을 때 야 이 미친놈아 삼성전자를 왜 들어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근데 명백상백하게 지금 대장이죠. 여기다 같이 들어간 거 같은 날 똑같이 로봇 들어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넥스트레이드로 샀어. 그때 당시에 넥스트레이드로 안 사는데 넥스트레이드로 샀어. 거기에다가 그 다음날 2025년 4월 15일 현대차 다음날 샀어요. 184,600원. 이때 현대차도 야 현대차 끝났다 이걸 왜 사면 됐는데 로봇 투자하는 거 알았거든. 들어갔죠. 여기에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운동 시작하니까 재명이 형 저탄소 공약 썼다. 수소 가자 그러면서 두산 퓨얼스. 뭐 여기에다가 바이오도 사거든요. 보통 이게 바이오도 같은 카테고리로 넣어요. 선거철 이때쯤 되면은 이제. 그래서 3,000당 제약까지 13만 9천원에 샀어요. 이거 그냥 형님들께 타점 잡아드린 거야.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때 당시에는 야 이 미친놈아 어떻게 주가 시장이 오르나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힘을 써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삼성전자를 할까 싶었는데 너무 뻔하니까. 반도체 아저씨가 사실은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고 실제로 정보력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나는 현대차가 작년이죠. 작년 4월 15일날 현대차가 이제 로봇 쪽으로 뭐 계속해서 뜰 것 같다, 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 거기에다가 사실 당시에 대통령은 거의 민주당이 잡을 것 같아서 노란봉 투법 이런 것들 하면은 로봇 좀 많이 뜨겠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찌되었던 현대차를 조금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실제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잡아가셔서 타점 잘 잡으시면은 이 시장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좀 역전할 만 하거든요. 요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당시 현대차 4월달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야. 고점 치고 나서 쭉 떨어지면서 죽어가고 있었어. 그랬는데 어느 일정 순간부터 좀 안 떨어지면서 뭔가 조금 받쳐지는 이런 분위기와 뉘앙스들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형님들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야 지금 로봇주 심상찮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단 말이지. 이게 반도체 아저씨가요 정보력이 없지 않아요. 되게 좋지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 그냥 유튜브에요 반도체 아저씨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치면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5개월 전에 야 호남에 원전 세운다라는 영상을 찍었어요. 이게 뭐였냐 하면은 정부에서 자꾸 예타 관련해서 전기전력 전문가들을 파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지? 호남에 드디어 원전 세우네. 원전 전문가도 가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호남에 원전 세운다.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냐 하면요. 2026년 1월 29일이야. 이때 딱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거였던 거지. 그 뭐냐, 그 호남 반도체였던 거지. 해가지고 이미 연초에 이렇게 호남 땅에 정부가 뭐 하려라는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지. 비슷한 정보의 예예요. 그래가지고 로봇주들도 이제 그렇고 뭐 지금 엔비디아 로봇 반도체 이런 것들도 이야기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야 이거 그 하는구나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간 거예요. 4월 달 이때 들어가가지고 뭐 사실 쭉 떨어지기도 했고 올라가기도 했고 했는데 그냥 냅뒀어요. 그냥 냅둬. 어차피 뭐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로봇도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좀 재미없었지.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막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대장님들이 쭉쭉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아이씨 재미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얘가 그냥 갑자기 뿡 한번 뜨고 힘을 받기 시작을 하더니 무시무시하게 굴러가는 거야. 중간에 이렇게 그 했을 때 다들 물어보는 거야. 안 팔아야 했는데 야 2배 뛰기도 안 됐고 로봇 이야기 안 났다. 이제 AI가 나왔다. AI 다음에는 뭐냐? 로봇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중국 봐봐라. 지금 로봇부터 했다가 박살나고 지금 AI 목매고 있잖아 하면서 다음은 로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젠스랑 로봇칩 그 다음에 삼겹살자 뭐냐 깐부치킨에서 황 사장이랑 그 우리 정인선 회장이랑 이재용 회장이랑 치킨 한 마리 뜯고 막 그러니까 쫙쫙쫙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요 최근에 시장이 떨어지면서 조금 안타까워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요. 작년이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야 뒤졌다 이거 좆됐다 이런 분위기인데 솔직히 현대차는 대장이 아니지만은 아직까지 대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모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들어갈 만한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력과 지금 많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세력들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을 잡아야 되냐 하면은 일단은 그런 거야. 반도체가 대장일 거니까 여전히 반도체예요. 왜냐하면은 어찌되었던 일론 머스크라는 양반도 그랬어요. 앞으로 미래 세상에 이 AI가 결국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전기 전력일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테슬라 역시도 반도체 공장으로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대장님 따라서 대장님 친구들 일단 반도체가 제일 먼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러한 소부장들 그러면서 어쨌든 아까 말했죠 전기 전력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호남 반도체 메가 반도체 이거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호남에 물 부족하고 전기 부족하니까 앞에서 말했던 전기는 했으니까 물 관련된 좀 쉽게 보면은 4대강 했을 시절에 4대강 관련 주 친구들이 아마 비슷하게 이 영상강 이런 것들 수도 정비하고 해가지고 반도체에 필요한 물들 보충하겠지. 이러한 것들을 잡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사가면서 어쨌든 중간중간 뜨문뜨문 바이오도 한 번씩 빵빵 뜨는 것들 분명히 세력들이 가지고 놀면서 반도체 아저씨 정보력 좋으니까 이러한 정보력들로 한 입씩 해버리면 된다고요. 요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타점 잡아 드릴게요. 얼마든지. 이거 그냥 010-8380-8354번으로 그냥 단순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앞에서 보셨듯이 현대차,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안 꺾이고 그냥 들어갔어요. 막말로 삼천당제약 이런 거는 120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 어마무시하게 수익을 봤단 말이야. 그리고 좀 세력들이 장난치는 것 같은데 세력들이 장난치면서 뺄 것 같을 때 그 다음에 반도체 아저씨 정보력으로 싹 잘 빼면은 나올만 하단 말이야. 요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 매매를 하다 보면은 형님들이 아마 지금 이 힘든 계좌 시장에서도 조금은 좀 숨이 쉴만해질 거예요. 자, 이거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대신에 나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걸로 그냥 나도 유튜브 수익이나 좀 내려고 그래요. 이걸로. 유튜브 수익 내는 걸로 그냥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우리 애들 데리고 봉사활동을 가요. 해서 유기견센터 봉사활동 가는 데 있어가지고 나도 월급이나 이 주식 투자금은 사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누라 돈이고 우리 새끼들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대학 시절부터 교육봉사를 좀 했었는데 아무튼 고아원은 애들 데리고 가기 그래.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지원도 좀 해주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까였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하면서 좀 남들 도와주면서 살 테니까 형님들도 좀 이런 것들이랑 좀 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십시오. 제가 형님들 이제 9회 말 역전 말로 없는 때릴 수 있는 하다못해서 끝내기 희생 플레이라도 날릴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형님들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세력들이 장난치면서 정보가 귀에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뭐 좀 힘 좀 내면서 멘탈 좀 잡고요. 자, 영상 마무리 합시다. 종목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목표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님들이 결국 알아가셔야 되니까. 자,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봅시다. 뭐 솔직히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한 30만원, 35만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요. 멘탈만 조금 잡아 가봅시다. 아시겠죠?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거 잘 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조금 이겨내 나가 봅시다. 결국은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기보다는 어쨌든 7만원 구간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삼성닉스도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멘탈 좀 잡아가시면서 이 구간에 대한 여유로움을 조금 가져보자고요. 아시겠죠? 뭐 늘 이야기하지만은 반도체 아저씨 이런 거 안 틀리니까요. 진짜 이런 거 안 틀려요. 결국은 올라간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안 틀려요. 이제 아시겠죠? 멘탈 잡고 그냥 좀 여유롭게 지켜봅시다. 난 두산 에너빌리티 걱정 단 한 개도 안 합니다. 30만원까지 같이 뭐 봅시다. 진짜로.